예감. 예감. 예감이 좋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무비 2탄이 돌아왔습니다. 무비. 일단 이번 영화는 그래도 이나님의 기준을 좀 만족시키지 않았나. 되게 선정하면서 까탈스러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할 때 말씀드렸던 또 이나님의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한국말이나 영어. 그래서 영어, 미국 영화, 보셨던 영화. 그런데 그냥 본 게 아니라 그래도 재밌게 봤던 그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치열했어요, 우리. 오늘의 무비는 Midnight in Paris. 우디 앨런 감독님의 영화죠. 네, 맞아요. 저는 사실 평소에는 우디 앨런 감독님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지는 않아요. 뭐 있어빌리티한 내용을 많이 다루지만 사실 대중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안 보다가 이거는 이제 봤죠. 미드나잇 파리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재밌게 봤는데 보기 전까진 좀 가정이 힘들긴 했어요. 좀 미뤄졌던 영화였거든요. 우디 앨런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데 블루 제스민이나 카페 소사이어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려 했는데 좀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그냥 웃긴 영화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워낙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재밌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마리? 마리온 코티아르를 워낙 매력 있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봤죠. 우리는 시작점부터가 굉장히 다르네요. 저는 이게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고 왔어요. 왜냐면 저는 레이첼 맥아담스를 진짜 좋아하는데 레이첼 맥아담스랑 그 남자 주인공 오웬 윌슨? 네. 그분 이제 그런 로코부를 많이 찍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파리에서 일어나는 로코구나 이러면서 근데 아까 우디 앨런이 대중성이 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이 영화는 우디 앨런이 21세기에 들어서 만든 작품 중에 제일 히트한 작품. 우디 앨런 감독님의 약간 다른 것들과는 좀 냉소적인 것과는 좀 다르게 이건 달달함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여러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극본상은 완전 휩쓸었던데. 아카데미도 그렇고 미국 뭐 다른 상들도 받고 재밌게 보셨나요? 다시 또 재밌게 봤어요. 아까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여전히 사랑 이야기로 알고 계시던데 아니 줄거리에서 그렇게 섞여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사랑, love is everywhere.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기 때문에. 이번 영화의 시작은 어떠셨어요? 하지 마요. 인터뷰 싫어요. 약혼자 이네즈와 함께 평소 좋아하던 파리로 여행을 가게 된 길펜더. This is unbelievable. There's no city like this in the world. You're in love with a fantasy. I'm in love with you. 하지만 이네즈는 파리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파리의 눅눅함을 굉장히 싫어하죠. 사실 이네즈와 길펜더는 참 많이 다릅니다. 헐리우드에서 웃긴 이야기들을 글로 쓰며 나름의 성공을 한 길펜더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설을 쓰는 것. 하지만 이네즈는 그런 길펜더를 말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썩 내켜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길펜더와 파리를 즐기는 것보다 유식해 보이는 자신의 친구 폴과 함께 놀기를 원하죠. Carol and I are gonna go dancing. We heard of a great place. Interested? No. Sure. I don't want to be a killjoy, but I need to get a little fresh air. 그렇게 홀로 파리의 밤거리를 배회하게 된 길펜더는 종소리와 함께 호련히 나타난 차에 올라타게 되고 1920년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Come on. What? I didn't hear you. What? Come on. Everybody, come on. Go. Okay. Give me your hand. Said even beans do it.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그곳에서 자신이 평소 동경하던 예술가들을 만나게 된 길펜더. 그렇게 낭만적인 파리에서의 시간이 길펜더에게 펼쳐집니다.
1920년대라는 이제 시대 자체가 세계적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이 경제적 호황을 누리면서 그게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런 게 발달되면서 거기서 오는 사람들의 허무함. 그래서 파리로 진짜 예술가들이 되게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미국에서 파리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네.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 자체가 이제 그 1920년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는데, 혹은 재즈 시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주도했던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의 저자죠. Scott Fitzgerald. And who are you, old sport? Gil. You have the same names as what? Scott Fitzgerald and 그리고 젤다 피츠제럴드. 둘이 부부인데, 그 부부를 통해서 또 해밍웨이도 만나고. 맞아요. now this is a writer, Gil. Yes, Gil. Gil Pender. Gil Pender. Hemingway. 네. 해밍웨이를 통해서 거트루드 스타인. 스타인까지도 만나고, 그리고 이 막 달리도 맞아. 만나고, 뭐 T.S. 엘리엇, 네. 뭐 파블로 피카소, 그쵸, 그리고 그쵸. 파블로 피카소의 여인. 네. 그게 말이 네, 응. 마리온 꽁페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모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 시대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막 되게 친구 말하듯이 막. 1920년대 예술가들과 매일 열리는 파티를 즐기고 자신이 쓰던 소설의 원고를 보여주며 꿈같은 시간을 보내는 길 펜더. 그러다 피카소의 연인이자 뮤즈인 에드리아나를 만나게 됩니다. Great party. Oh, good. It's nice to see you here. Thank you. 약혼자인 이네즈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예술과 낭만을 사랑하는 매혹적인 그녀에게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녀와 함께하길 원하게 됩니다. 늘 꿈에 그리던 1920년대로의 타임슬립을 마음껏 즐기는 길 펜더입니다. 타임슬립이 또 한 번 하잖아요. 벨포크 시대로? 네, 벨포크 시대로 1890년대로 세계적 1차 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간 이유는 길 펜더가 1920년을 동경했듯이 아드리아나가 아드리아나 1920년대에 살고 있는 아드리아나는 오히려 1920년대에 만족하지 않고 벨포크 시대를 동경했기 때문에 그 시대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길 펜더는 또 가서 본 게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예술가들을 만난단 말이죠. 고흐의 친구들. 드가나 고갱이나 그들은 또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요. 네, 또 동경하고 그때가 최고였어. 거기서 이제 길 펜더가 그리고 아드리아나가 이제 거기서 머물러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왜? 1920년대가 짱인데 왜 안 돌아가고? 그랬는데 아드리아나는 그렇지. 난 여기 머물 거야. 안녕. 거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러브 스토리가 이네즈와의 러브 스토리도 끝이 나고 아드리아나와의 러브 스토리도 끝이 나고 가브리엘과의 새로운 러브 스토리가 그 여자, 시작되면서 거기 여자. 네, 젊은 현실에서의 아무튼 네, 이거 뭐 로봇 스토리네. 그래요, 러브 여자가 몇 스토리네. 명 바뀌었어. 그러네요. 러브 스토리네요. 마지막엔 가브리엘까지. 그냥 저는 약간 영화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을 수는 있는데 그냥 이런 거죠. 자꾸 작가들은 이런 걸까라는 생각을 한 건데 그림을 그리던 뭐 소설을 쓰건 영화를 뭐 만들던 어떤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같은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어느 세상을 꿈꾸고 있고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있길래 저런 내용들을 만들지? 저렇게 표현해내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길 펜더가 결국에 그런 거에 상상의 한 자락을 보여준 것만 같은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작가님인데 강영구 화백님이라고 나이가 조금 지긋이 드신 그래서 그분은 극사실주의 화가이신데 얼굴 초상화를 위주로 그리세요. 마릴린 먼로라든지 미국의 대통령들이라든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그리는데
정말 사실적이게 그려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사진을 보고 그리시지는 않아요. 인물에 대해서 오랫동안 탐구를 하고 막 정말 사진도 찾아보고 뭐 글도 읽고 뭐 그러면서 이런 게 있대요. 어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 주름이 지는 것도 다 위치가 다르대요. 일론 머스크를 그린다고 치면 일론 머스크가 자주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쓰는 그쪽의 주름과 이런 게 얼굴이 좀 변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극사실이 돼 생각해서 그리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본인이 이 그림 한 번 그릴 때는 탐구를, 이제 인물 탐구를 엄청 하다 보니까 꿈에서 진짜 막 반 고흐를 만난대요. 근데 반 고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진짜 소주 한잔 하면서 반 고흐랑 대화를 한대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딱 이 영화가 생각났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이건 미드나잇 인파일인데? 그래서 길펜더 납셨네? 이러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창작해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계에 빠졌다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도 조금. 작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경하는 누군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가 너무 힘들다든지 이러면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예쁘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쵸. 현재에 살게 되면 현재는 좀 지겹고 치열하고 워낙 고되니까 우리도 우리 마찬가지인 것 인간의 같아요. 본성이 일부일 수 있죠. 여기서도 폴이 얘기하죠. 이네스의 친구인 폴이 자꾸 1920년대를 동경하는 길펜더를 보면서 너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근데 어쨌든 길펜더가 바꾸잖아요, 생각을. 다시 현대로 돌아오죠. 아드리아나는 1890년대에 머물지만 길펜더는 아니구나. 이게 다 그런 거구나.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이게 미화구나. 내가 현재를 살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동경이 있었구나를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각하고 인지하고 현실로 돌아와서 새 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새 여자분한테 가서 나 파리로 이사 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즉시 한 거죠. 인지한 거고 현실을 살아야 되는구나. 어쨌든 내가 동경하는 그 과거에 가더라도 나는 그게 현실이 되는 순간 거기서 또 다른 것을 동경하게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든 살아내야겠구나. 거기서의 내가 진짜구나. 어차피 살아야 되는 거라면 계속 나는 현실을 살 수밖에 없구나. 현재를 산다는 게 고통이라는 씁쓸함을 좀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아, 진짜요? 왜? 현재를 미화시키는 건 좀 힘들잖아요. 저는 근데, 네. 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면서 기본적으로 살거든요. 네. 저도 지금이 좋은데, 지금이 좋다고 해서, 현재에 사는 게 쉽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쉽지는 않은데, 그런 그렇다고 해서 의미에서 저는. 도망가고 싶거나, 지금이,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해서 어렵고, 그건 아니잖아요. 양극은 아니니까, 쉽지 않을 뿐,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씁쓸함은 다른 시대, 다른 시간을 동경해서 비교했을 때 현재가 어렵다. 그래서 씁쓸하다가 아니라 그냥 사실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현재에 만족을 하든 만족을 하지 않든 사실 삶이 저한테는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안 쉬워. 근데 쉽지 않다. 현재는 원래 그렇다. 현실은 원래 그렇다. 라는 걸 영화가 또 짚어주는 거잖아요. 비교가 아니라 그냥 현실 자체는 항상 그렇다. 쉽지 않다. 어렵다. 거기서 오는 씁쓸함인 거죠. 내가 살아야 되는 건 고통이구나. 그 작가님 약간 한다는 게 영화 감독님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냉소가 있죠. 우디 앨런은 항상. 저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되게 원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행복이 저는 기본값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왜 매번 행복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커서 느낀 건, 행복이 기본값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씁쓸함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위로도 받았어요.
아, 그치. 맞아.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다 그럴 수 있는 거니까. 행복이 아니구나. 음. 원래 이게 맞는 거구나. 음, 힘든 게. 음. 다들 아는데, 삶이 힘들다는 것 다 아는데, 왜 우리는 이 삶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될까? 죽고 싶지 않다. 죽을 수 없다. 난 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왜 살게 되는 걸까? 그런 씁쓸함이 항상 있는 거죠. 순간순간의 행복에 더 집중할 수는 있지만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야. 이거에 대한 씁쓸함을 보여주고 그렇지만 살아야 돼. 딜펜더가 다시 현재에 와서 가브리엘을 만나서 사는 것처럼 현재에서의 삶이 제일 좋다. 제일 좋은 이유가 뭐예요? 물론 과거에 좋은 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때만큼 풋풋하거나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내 자신이 약간 과일로 따지면 무르익어가는 느낌이 드는 게 너무 그런 게 좋아요. 아니 난 여태까지 이거 너무 잘했고 조금 더 나를 칭찬해주고 다음 것도 생각은 하겠지만 조금 더 여기에 포커스가 돼서 약간 일단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계속 내일 이러는데 저는 오늘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오늘이 좋아요. 딜펜더도 이런 시각으로 좀 바뀌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드리아나가 1890년대에 머무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약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약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890년대는 그 약이 없어. 예를 들자면 그게 뭐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타이레놀 같은 거였다면 그 시대에는 타이레놀이 없다고 지금 현세에 와야지 타이레놀이 있다고 그거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장점을 보기 시작한 거죠. 동경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 시대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동경할 때에도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왜냐면 좋은 면만 보니까 모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환상은 사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희망은 갖되 그게 나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현실을 사는 게 그래도 순간순간에 오는 행복감이나 좋은 감정들을 그거를 이길 만큼의 힘을 순간순간 준단 말이죠. 그 별거 아닌 거여도 돼요. 뭐 오늘도 우리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아까 전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분 되게 좋았고 재밌는 오늘 또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 이게 뭐 별거라고. 근데 별거인 걸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오늘 치열했음이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파리 가보셨죠? 그쵸. 파리 어때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파리. 저는 파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프랑스가 싫은 건 아니고 약간 전 남부지방의 니스나 다른 소도시들이 더 좋고 파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정이 막 가는 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진짜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항상 찾아보고 여기가 좋겠다 싶은 곳, 뭐 나쁜 곳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가서 나쁠 수는 있을지언정. 그리고 심지어 가서 좋았고 그럼에도 항상 와서 하는 말은 집이 최고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매번. 그게 현실이지 않을까. 현실에서 이게 치열할지언정 그래도 그치. 우리는 사실 현실을 가장 편안해하잖아. 편안해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네. 지금까지 우리들 미드나잇 인 미드나잇 인 파리였습니다. 파리.